노인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보면, 우리나라 100세 시대의 치아 건강의 중요성, 노인의 상은 치아가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노인의 상은 치아가 다 있는 노인의 상으로 바뀌어져 나가야겠고 또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구강 건강 관리를 확실히 해야지만이 노인의 치아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충치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주름이 생기듯이 치아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서 치근후식이 발생이 잘 됩니다. 치근후식은 뭐냐면 치근이 뿌리이기 때문에 치아의 뿌리 부분은 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위층, 범낭질, 상아질, 그 다음에 신경인데 뿌리 쪽 부분은 범낭질, 상아질층이 없고 뿌리 쪽은 백악질, 시멘툼이라고 백악질층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하고의 가깝게 근접해 있어서 뿌리 밑에 쪽에서는 또 잇몸 하방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겨도 잘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치질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잇몸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은 잇몸이 붓고 쉽게 피가 난다.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붓고 피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잇몸에 입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찬물이나 찬바람에 했을 때도 시린 증상이 특히 겨울에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고 심해지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소적 원인으로는 이제 음식물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충치 말씀하실 때도 나왔었지만은 당과 단백질이 치아에 붙게 돼서 그것을 구강 내 세균들이 먹고 살면서 독소를 내뿜는데 그것이 잇몸을 자극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즉 치은염, 치은이 잇몸이고 염이 염증이니까 치은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얘기고요. 그게 그래서 진행이 되면 치주병의 시초가 됩니다. 치주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치아를 이루고 있는 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은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피가 나는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치아에 뼈를 녹이는 치주병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스케일링 후에 또 그 조금 더 깊은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치면 세균막이 주위에 침 속에 칼슘과 인을 흡수해서 치석, 단단한 도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때 또 염증을 유발시켜서 계속 치아에 뼈를 녹이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된다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 사이의 청결만 유지해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실, 또 치간 칫솔, 그리고 가그린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신경 쓰시면 조금 더 좋은 치아를 가지고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면 세균막을 또 없애는 방법에는 매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를 깨끗이 닦고 또 계속 말씀드렸던 또 워터픽이라는 물 사출기도 댁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면 그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옛날 일본의 와다나베 다스오 교수라는 분이 징지발리스균, 예전에 치약 선전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징지발리스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동맥에서 발견이 돼서 이 균이 치주병과 심장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논문에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반적인 치아가 안 좋으면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이 미친다.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나머지 다른 장기까지 심장이나 다른 장기까지 가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가끔씩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하셔서 양치질 특히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과에서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치과치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틀니를 보면 상악, 하악, 윗니, 아랫니, 그리고 부분 틀니, 완전 틀니에 대해서 7년에 한 번 본인 부담금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로 적용하여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도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본인 부담률 또한 요양급여 비용의 30%가 적용됩니다.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약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약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자세히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문의하시면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빠진 치아를 방치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위에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왼쪽 상악 구치부를 설명드릴 건데 끝에 치아 부분에서는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거는 사랑니인데 사랑니가 옆치아가 없기 때문에 쓰러진 부분이 보여지고 밑에 있는 치아는 크라운을 씌운 치아인데 같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있다가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 옆에 치아는 쓰러지고 아래 치아는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한쪽이 망가지면 오른쪽으로밖에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불편해서 혀가 음식물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양쪽,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봤을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거나 하는 경우는 오른팔만 부러지면 오른팔만 기부스를 하면 되는데 양쪽 기부스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치아는 한쪽이 무너지면 바로 기부스를 안 하더라도 차후에 시간이 가면 양쪽이 전체적인 균형이 다 무너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한쪽이 안 좋으면 이쪽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음식물을 저작하면 그쪽이 또 망가지면 다시 이쪽,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뭐든지 초기에,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초기에 조금 충치가 생겼을 경우 몰랐을 때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내원해서 했으면 깊어지지 않고 조그마한 치료비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많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유념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치아가 빠졌을 때 치료 방법을 보면 우리가 보통 치아가 빠지지 않았을 때는 아까 처음에 충치에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레진 치료 간단한 1단계, 2단계는 인레이 치료, 3단계는 신경 치료를 해서 보철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단계는 이제 틀니나 임플란트가 발치했을 경우 나타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치아가 우리가 많이 소실됐을 경우는 파샬덴처라고 해서 틀니를 말씀드리는데 부분 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샬이라는 거는 부분 틀니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틀니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틀니하고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치아가 좌후방 치아들이 없을 경우 앞에 송곳니만 있더라도 그거를 송곳니에 걸어서 뒤에 틀니를 만들 수 있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뭐 전체 틀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뼈만 그나마 많이 좀 튼튼하다면 거기에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니가 얹혀질 그 공간, 뼈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유지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틀니를 끼고 있을 때는 내 이하고의 생각을 했을 때 30% 정도밖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를 잘 보존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틀니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상하 완전 틀니인데 보기에는 이쁠지 모르지만 이런 두툼한 부분이 내 입 안에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꺼리낌이 많이 있고 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틀니 제작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1차 인상 체득이 뭐냐면 이제 치아의 위아래 상악 본을 뜹니다. 그러면 본을 뜬 상태에서 본인만 자기 것만의 또 그 맞춘 트레이를 가지고 그걸 다시 2차 인상 체득을 하고요. 그 본을 뜬 상태로 이제 위아래 교합 교정 과정을 거쳐서 치아를 예쁘게 배열을 해서 확인 과정을 해가지고 틀니를 완전 제작해서 구강 내에 장착을 하면 틀니를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틀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보면 이제 주무실 때 끼고 주무시면은 안 되고요. 한 10시간 정도는 빼놓고 계시는 게 좋고요. 씻는 거는 요즘 뭐 구강용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치약 묻히지 않으셔야 되고 물에 항상 담궈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임플란트 쪽을 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임플란트는 안쪽에 픽스처라고 해서 치아가 발치한 부분 공간 중간 공간이 있으면 고기 본에 뼈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고 한 고정되는 시간을 두고 2, 3개월 정도 고정 시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2차 위에 연결고리를 만들 본을 떠서 요거를 같이 잘 적합을 시켜서 그 위에 크라운을 형성을 해주면 임플란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작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아를 발치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2, 3개월 기다린 후에 안쪽에 연결하는 부분을 맞춰서 그리고 나서 위에 크라운을 붙여주면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 유지 관리를 보면 안쪽에 마찬가지로 뼈가 녹게 되면 양치질을 안 하고 뼈가 녹게 되면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양치질 그리고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이라든지 가글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보면 뭐 교통 표지판 같이 생겼지만 담배 피는 거가 가장 안 좋고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칫솔질을 하시고 금연 금주하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태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르신분들, 손주분들, 귀여운 손주분들 뽀뽀하고 싶으시고 하는데 며느리나 아드님들이 못하게 하시죠. 그만큼 관리를 잘 하시면 뽀뽀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스타치과 대표원장 김용호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